네, 월요일장입니다. 오늘 탑10은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바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이 오늘인데 2차 전지 섹터가 오른다. 이거 좀 특이한 흐름인데 정부에서 배터리 일병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비상대책 태스크포스 팀을 가동을 했는데 2차 전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 태스크포스 팀 만든 거겠죠. 배터리 업계 적자 예상되죠. 트럼프 2기라는 엄청난 우려까지 지금 잔존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정부에서 이제 이 산업을 좀 구제해 주려고 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LG엔솔, 삼성 SDI, SK온, 그리고 에코프로, LG화학,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이 이 태스크포스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오늘 외인 기관의 순매수 리스트만 봐도 네. 이러한 기업들이 좀 매수 리스트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2차 전지 섹터를 좀 끌어올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직은 여러 가지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이 조금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어찌됐건 2차 전지 관련해서 오늘 뭐 좋은 리포트도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런 뉴스들도 나온다라고 하면 섹터 자체에는 저는 뭐 호재성 뉴스지 않을까. 근데 이제 힘은 아직은 확인해야 될 게 많다라는 것들을 조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정부랑 이렇게 말 그대로 그 정부랑 기업이랑 회의하는 거잖아요. 네. 회의할 때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우리 좀 이거 전기차 보조금 좀 길게 좀 잘 해줘라. 뭐 이런 얘기 나올 거고요. 뭐 소재 관련해서 우리가 또 수입하고 뭔가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다. 조금 도와줘라.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수요단에서 본다라고 하면 국내 문제보다는 글로벌 문제가 사실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힘은 조금 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다만 지금 구간 자체가 최근에 그 리포트가 나왔죠. 좀 이따 리포트 질문하실 거죠. 네. 바로 다음이에요. 네, 미리 나오긴 말씀하시면 안 돼요. 했는데 네. 어찌됐건 저는 호재성 뉴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 리포트도 네. 세부 내용을 조금 뜯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네.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바로 네. 뜯어볼게요. 에코프로 BM 유진투자증권 쪽에서 네. 매수 리포트를 냈습니다. 원래 홀드였거든요. 근데 바이, 매수로 의견을 이제 바꿨고, 그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리스크는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 가장 좀 놀라운 게 2분기에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4분기까지도 줄줄이 실적 쇼크 예상되어 있는데 네. 한 분기만에 바로 흑자 전환을 한다. 이게 좀 맞을까? 가능할까? 왜냐하면 이게 가동률이 지금 올라오지 네. 않은 상태인데 네. 어떻게 해서 흑자 전환을 한다는 거지? 라는 물음표가 들거든요. 네. 우선은 여기에서 체크해야 될 건 저는 두 번째랑 네 번째라고 봅니다. 네, 두 번째에서 리스크 피크아웃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는데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다. 없다.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분기 흑자 전환을 예상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단발성인지 아니면 2분기를 뭐 흑자 전환함으로써 꾸준하게 이제 3분기, 4분기 이어갈 건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세부 내용을 보신다라고 하면 리스크 피크아웃을 얘기를 했고요. 최근 들어서 그 2차 전지에서 리스크는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전기차 캐즘입니다. 수요가 살아나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2기가 되면서 기존의 바이든 쪽에서는 전기차나 신재생을 열심히 밀었는데 이쪽에서는 기존 에너지를 열심히 밀 거 아니냐. 그러면 조금 살아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리스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저는 수요와 공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2분기 흑자 예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공급량이 조금 조절이 되면서 갑자기 2분기에 깜짝 서프라이즈로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리포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글로벌에 보면 이제 결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3원 개의 배터리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양극재 공급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24년도까지는 수요와 공급이 거의 일치했어요. 그래서 캐즘 구간만 벗어나서, 그러니까 많이 팔리면 실적이 괜찮아졌었는데 올해부터는 수요보다는 공급량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안 그래도 적게 팔리는데요. 가격도 싸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공급단에서 이걸 조금 공급을
조절하는 움직임들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초과 공급량이 거의 한 연에 78만 톤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공급량 조절을 하면서 26만 톤으로 줄었습니다. 절반의 절반이네요. 네, 그렇죠. 거의 이제 한 4분의 3 정도가 줄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깜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바닥을 지나가는 구간이다라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싼 구간은 맞습니다. 하지만 벌써 막 실적이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저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는 이유가 사실은 뭐 이게 뭐 갑자기 수요가 좋아진다, 트럼프가 아니면 뭐 전혀 다른 방향을 할 거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네. 저가 매력이거든요. 그냥 가격이군요. 네, 가격이 굉장히 저가 매력이 있다 보니까 뭐 나머지 여러 수치들만 조금 더 살아난다라고 하면 탄력은 붙겠지만 기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기대치가 낮다 보니까 맞아요. 조금만 좋아도 이게 반응이 확 나오는 게 지금 2차 전지 네네. 섹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두각을 드러내는 것이 가격에 대한 메리트다. 일단 그 부분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가 네, 유입된다라고 맞아요. 하셨고 네. 궁금한 것은 이제 네. 트럼프 취임식이 열리면 행정명령 100개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IRA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지대하시잖아요. 맞아요. 이쪽에 대한 리스크는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이 됐습니까? 혹은 트럼프의 입에서 한마디라도 좀 부정적인 언어가 나온다면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저점을 딛고 사실은 구간 자체가 한 10에서 15% 정도는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IRA 야 우리 진짜 안 줄 거야 라는 말 한마디 딱 나오면 네. 크게 사실은 출렁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가 좀 길게 보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다만 행정명령 지금 300개 중에 초반 행정명령은 지금 IRA 관련된 거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얘기가 나오는 게 이민 관련된 거, 관세 관련된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초반에 거의 한 100일 동안에는 메가 법안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이쪽으로 조금 치우쳐질 거예요. 그리고 아마 IRA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외로 그렇게 세게 제재를 안 할 수도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표밭이 사실은 IRA 관련된 뭐 이제 노동자들이 있는 주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세게 때렸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IRA 관련해서 바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마 내년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내년부터 안 나가기 시작하면 국내 2차 전지나 글로벌 2차 전지 업계에서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조금 줄이겠죠. 그럼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안 좋은 뉴스잖아요. 네. 그러면 딱 내후년도에 또 투표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그렇죠, 이유가 그렇죠. 이제 대선 말고 이제 어찌됐건 뭐 민주당 공화당에서 서로 또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걸 던질만 할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의외로 그런 뉴스는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수주 뉴스 아니면 이제 아까 수요와 공급 얘기했는데 공급량 조절돼서 가격이 조금 안정화돼서 조금 반등하고 있다 이런 뉴스만 조금 나와도 네. 업황 자체는 굉장히 조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단계적으로는 접근하지 말자라고 하셨고 궁금한 점은 오늘 2차 전지 sek터 안에서 소재단이 가장 강하거든요. 네.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였던 것도 소재단입니다. 이게 유럽하고 미국에서 한꺼번에 중국 규제를 견제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국내 소재 업체들이 수혜를 얻을 거다라고 지금 집중도가 좀 올라오고 네. 있는 상황이라서 소재에 대한 시선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셀업체랑 소재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먼저 살아날까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소재업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면 살아날 확률은 조금 더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에서는 안 그래도 이제 차가 잘 안 팔리잖아요. 네. 그럼 가격을 내리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에서 가장 전기차 단에서 전기차 가격을 내리기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체 배터리. 그러니까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보니까 광고에 비아디 광고 나오더라고요. 비아디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싸요. 자동차 자체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배터리. 전기차 만드는데 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배터리를 자체 배터리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거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가 조금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테슬라. 테슬라 밸류체인에 있잖아요. 네, 밸류체인에 있죠. 그러면 이 자체가 또 다른 밸류체인으로 확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훨씬 더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캐중 구간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셀 업체보다는 소재 단이 조금 더 탄력성이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외국의 순매수 유입되는 LNF 쪽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새롭게 또 긍정적으로 보는 셀 소재 업체가 있으세요? 아니 대표적인 거는 뭐 에코프로 BM이랑 그다음에 뭐 LG 화학도 최근 들어 조금 괜찮더라고요. 네. 결론은 양극재 위주로 먼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제 누가 더 많은 수주를 가져오느냐. 그러니까 기존의 셀업체 말고요. 새로운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알파가 있어줘야 조금 이제 주가에 반영을 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양극재 업체인 뭐 포스코 홀딩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LG화학도 있고요. 에코프로, BM, LNF 이런 애들은요. 꾸준하게 이제 관심 종목 체크해 두시고 저는 셀업체보다는 네. 이 소재 업체들 관심 종목 체크해 두시고 관련 뉴스들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들 나올 때마다 어찌됐든 흐름은 좋게 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홀드? 네, 알겠습니다.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고 2차 전지는 단기보다 중장기로 접근하되 지금 소재단을 조금 더 집중해 보자. 그 안에서 테슬라 밸류체인들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저희 트럼프 취임식이니까 트럼프 트레이드 봐야겠죠. 오늘 조선부터 조선 기자재, 원전, 화석연료, SOFC 다 잘 갑니다. 어떤 명령이 나올까? 100개 행정명령 중에 어떤 섹터와 산업군이 집중받고 주인공이 될까라는 게 가장 지금 주요 화두입니다. 뭐 이민 관련 규제 완화 쪽에서는 기대하는 게 뭐 조선이나 뭐 자율주행 뭐 그리고 방산, 원전 이런 쪽 기대하고 있고요. 가상화폐 정책 때문에 비트코인이 또 다시 한번 급등할 수도 있겠습니다.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확대 때문에 LNG 수요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조선이 부각받고요. 철강 수요가 올라갈 거다 해서 오늘 또 철강 쪽도 집중을 받습니다. 어떤 섹터가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 안에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딱 눈에 보이는 건 천연가스 개발 확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불법 이민 하면은 사실은 로봇 섹터에는 좋아요. 근데 로봇 섹터가 사실은 이제 저것만 가지고 실적을 바로 반영한다라는 건 시간이 분명히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최근 들어서 이제 조선 기자재나 조선주 관련 섹터들이 조금 많이 올라간 거는 저는 천연가스 프로젝트 확대에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바이든 시기에는 천연가스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거의 승인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2기가 넘어가면서 천연가스 관련된 프로젝트들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게 사실은 그 인선할 때부터 조금 뭔가 방향성이 조금 보였다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조금 많이 가져올 거고요. 근데 이제 관세 정책이 굉장히 두 번째죠. 이슈가 되겠죠. 근데 이제 관세 같은 경우에는 국내는 줄이고 해외는 늘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해외에서도 예를 들면 보편 관세를 대부분 다 같이 20%를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글로벌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시아권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협상 카드를 분명히 뭔가를 내야 되죠. 여기 협상 카드에서 제일 큰 게 뭘까? 그러니까 중국 쪽은 농산물이 협상 카드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트럼프 1기 때 농산물로 협상을 했던 과거 전력이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나라들은 뭘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갑자기 식량을 급하게 많이 더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천연가스가 기존에 이제 카타르에서 장기 공급 계약을 받아오고 있었는데 50% 정도는 장기 공급 계약이 끝났어요. 근데 이거 재계약을 안 했어요. 그럼 재계약을 안 한 이유가 조금 이것도 조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LNG 관련된 행정명령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관련 섹터들이 최근 들어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딱 천연가스 관련 주만 봐요? 아니면 새롭게 볼 만한 테마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사실은 새롭게 볼 만한 테마는 조금 없고요. 그러니까 조선 안에서 천연가스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수혜를 보는 건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피팅. 그리고 이제 예전에 LNG 프로젝트 하면은 스테인리스 관련주들. 근데 최근에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LNG 프로젝트들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강관 업체들 조금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피팅 업체들. 왜냐면 프로젝트가 먼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운반선 발주가 많이 늘어날 건데 올해보다는 내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주가에 선반영이 많이 되는 건데 의외로 올해 상반기 때 행정명령 나오고 나서 조선 발주가 별로 안 나왔다? 그러면 기간 조정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의외로 이제 기자재 관련된 업체들이 특히 이제 LNG 관련된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이 있죠. 뭐 동성화인텍도 있고 한국카본도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21년, 22년도부터 우리나라가 LNG 그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우상향하는 상태에서 미국 쪽에서 이런 이슈가 조금 더 온다? 그러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기존 섹터 유용하고요.
플러스 알파 LNG 프로젝트 관련된 네. 뭐 관관이나 피팅. 아, 네. 피팅 쪽이라면 이제 뭐 기자재 안에서 태광이나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이런 종목들 좀 집중받고 있고요. 본행제 쪽, 한국카본, 동석화이팅 이런 거. 오늘 사실 그 기자재가 올라가긴 하는데요. 네. 이게 조선의 성격으로 오르는 건지 아니면 원전에도 피팅 들어가잖아요. 피팅 밸브 기업들 맞아요. 들어가거든요. 이 원전 때문에 오르는 건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강하니까 이 성격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오른 조선주 종목들이. 저는 그래도 미국발 LNG가 조금 더 세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원전에 사실은 피팅이 들어가는 거는요, 초반부터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 안전한 게 먼저잖아요. 그럼 이제 건설 섹터가 먼저 들어가서 큰 그 건물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기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피팅 들어가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적으로 잡히는 것까지는 시간은 분명히 조금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대한 성격보다는 미국 향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중동 쪽에서도요, LNG 프로젝트를 열심히 이제 미국 쪽에서 늘립니다. 그러면 중동은 가만히 있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의외로 피팅 업체들이 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자재, 아마 다음 질문이 뭔지 대충 이제 감이 오긴 하는데, 네. 기자재 중에서 뭐가 제일 나을 것 같냐? 이런 거 이제 뭐 만약에 이제 미리 대답한다라고 하면 저는 피팅 쪽이 굉장히 셀 것 같아요. 안전하게. 왜냐면 피팅 자체가 한 번 그 수급이 들어올 때는 좀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근데 한번 들어오면 조금 오래 갑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피팅이 최근 들어서 이제 다른 LNG 본행제 조금 많이 올랐고 엔진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피팅은 조금 더 안전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요. 조선주 다 좋다 하거든요. 네. 근데 조선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이 안 간다는 겁니다. 이게 2007년, 2008년 예전에 네. 한번 슈퍼사이클 확 돌았을 때 네. 많은 분들께서 사셨다가 10년 넘게 고생하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또 이걸 또 조정 나오고 이게 두렵잖아요. 또 손실 볼까 봐. 근데 지금 사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아무리 좋다 해도 투자자분들이 손이 잘 안 갑니다. 이게 항상 그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언제 사냐면 누구나 다 살 때 삽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은 아직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조선에서 악재가 나오려면 딱 하나거든요. 피크아웃. 수주 끝났다. 수주 절벽. 뭐 이런 얘기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피크아웃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왜냐면 이제 네. 시기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4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4분기 실적 24년 4분기 실적이 21년도, 22년도 초반에 받은 수주예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LNG 선들 굉장히 수주 많이 받았잖아요. 꺾였습니까? 안 꺾였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주 절벽 얘기했죠. 뭐 수주 절벽은 중국이 우리나라 거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근데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작년 거 기준으로 카타르 거를 중국이 조금 수주를 하긴 했어요. 근데 카타르 외에는 신규 수주한 게 거의 없습니다. 네, 자체 수주밖에. 왜 그러냐면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의 최대 LNG 수입국이 중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국이 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지금 글로벌로 본다라고 하면 가장 최대 LNG 운반선 발주가 나올 때는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뭐 거의 30년도까지 1,500척 정도는 해야 기존에 생산하는 캐파 모두 운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중국이 가져갈 거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중국보다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가져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러면 수주 절벽 얘기도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부터 나올 거냐면 앞으로 한 2년 뒤? 네, 올해 내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모아가는 구간이 맞고요. 근데 이제 언제 사야 될지를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네. 모든 섹터가 한 달 내내 빨간불로 주가가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파란불 켤 때.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 그냥 가격 보지 마시고요. 그냥 꾸준하게 모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적금 붙듯이 꾸준하게 네. 조선을 네. 좀 보자. 상반기까지 괜찮다. 이렇게 언급 주셨고요. 트럼프 트레이드 하면 조선 외에도 전력 설비, 우크라 재건, 네. 방산 이런 섹터들 있잖아요. 조선도 수혜를 받지만 전력 설비도 지금 뭐 미국향 매출 찍히고 있고 재건도 우리나라가 직접 우크라 가서 사업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시선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조선 외에도. 자, 수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조선, 전력, 재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앵커님은 이거 세 개 다 사실 거예요. 사신다라고 네, 하면. 네. 다 사실 거예요? 못 사죠. 네, 왜냐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네. 테마적인 것도 보지만 실적도 볼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조선이랑 전력이거든요. 그쵸. 네, 재건은 직접 사실은. 매출이 찍히는 거니까. 그쵸. 찍히니까.
재고도 분명히 움직일 수는 있지만 짧게 왔다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력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이슈가 이제 더 좋은 게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전력 쪽에서 계속 이슈가 되는 건 데이터 센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전력 인프라. 근데 전력 인프라에서도 괜찮은 뉴스가 최근에 떴습니다. 미국에서 LA 산불이 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쪽 동네에 전력을 공급하는 유틸리티사에서 전력망에서 화재가 나서 LA 산불이 됐다라는 내용들이 또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요 늘어날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LS 일렉 같은 경우가 XAI, 트럼프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그 네네네. AI 회사에 수주를 또 받았습니다. 배전반 관련된 수주. 그래서 쭉 본다라고 하면요. 앞으로 전력 쪽에서도 수주가 아직은 끊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LS 일렉트릭의 탑픽인가요? 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LS 일렉트릭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답변까지 들어봤고요.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